계통음양학 사례 네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가장이 자액을 했네요. 목매달아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 자액으로 사망. 자액은 사와 육이 됩니다. 이것도 강소성이고 조씨의 주택이고 3번하고 비슷하게 송궁의 고지이고 송궁에 지난번에 송궁에는 이게 보루가 있었다고 했죠. 이번에는 거기에 높은 땅이 있고 나머지는 평지니까 나머지 궁은 특별히 볼 게 없죠. 입태가에 몇 년 되지 않아 가장이 자액으로 사명했다. 근데 그것은 목매달아 죽은 것은 사와 육자이기 때문이다. 3번하고 그 운과 좌양이 똑같습니다. 사문의 임자병양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신에 해당되는 궁이 송궁이죠. 용신이란 말은 가깝고 크고 높은 산 또는 물, 이걸 용신사용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송궁을 이주로 봐야 되겠죠. 비록 사문의 삼자가 좌궁에 있지만은 이 좌궁보다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송궁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송궁에 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구자하고 육자는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불효자식이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육자와 사자, 그러니까 육은 머리가 되죠. 그리고 사는 이 식물로 말하자면 넝쿨에 해당되니까 밧줄 모양이 되기 때문에 목을 줄에 매달았다, 이렇게 해석해서 지금 가장이 자액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육자는 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가장이 목매달아 죽을 수도 있는데 또 사자가 부인이기 때문에 부인이 목매달아 죽을 수 있어요. 이런 해석은 누가 죽느냐,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요. 편자주 읽어볼까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밧줄을 이용해서 목매달아 죽은 액사는 숫자는 4와 6인데 밧줄은 4이고 머리는 6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현기 풍수상의 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게 좀 마우스 표시처럼 되어 있죠. 물이 이런 모양으로 된 걸 갖다가 승삭수라고 했는데 아마 그쪽에 그런 물이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특히 이 목매달아 죽은 경우가 많습니다요. 그런데 본래는 지금 산성과 향성을 이주로 해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첫 번째이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육자와 사자, 즉 사자는 낙서 숫자가 거기에 사자가 있죠. 낙서 숫자는 이건 보통 이게 안 써 있죠. 안 써 있는데 지금 일부러 제가 해석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 써놨습니다요. 그런데 이 자액을 한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구자와 육자로 봐야 돼요. 그래서 구자와 육자에 대한 해석은 현공비지 이런 말이죠. 화소천이란 말은 화는 구자고 천은 육이거든요. 그래서 구자와 육자가 만나고 거기에다가 장하상투하면, 그러니까 장하상투라는 것은 현기풍수적으로 보아서 산의 모양이
뭐 으르렁거리는 모습이죠. 말하자면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싸우는 모양이면은 그 자식이 아버지를 욕하는 자식이 난다고 하였다. 그래서 구자와 육자는 부자지간의 심한 갈등인데, 만약에 이게 양택이라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 송궁이 이 안방 내지는 아버지가 이 송궁의 아버지 방이 송궁에 위치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또 이 송궁에 향성육과 운반이가 있죠. 향성육과 운반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 자의적인 해석인데, 육하고 이하고 만나면은 교직원고라면, 그러니까 육하고 이하고 만나면은 인심, 아껴주는 마음이 부족하다, 없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아마 아버지는 여기에서 이 아들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아들이 돈을 달라고 했는데 돈을 주지 않아가지고 그 결과적으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웠다고 봐야 되죠. 싸운 결과가 지금 6하고 4 이렇게 6하고 4로 인해 가지고 목매달아 죽었다. 그럼 왜 돈을 주지 않았는가는 이렇게도 해석을 쓸 수 있어요. 9하고 2하고 만나면 화생토가 돼서 지금 사문인데, 구자가 쓸모가 전혀 없는 글자죠. 그러니까 이 화는 문명의 상이고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사문이기 때문에 크게 빛을 못 봐요. 그런데 구화가 이토, 여기서 토라는 것은 불이 있는데 그 불을, 이토가 불을 덮어버린 격이죠. 그래서 9하고 2가 되면은 신체적으로 말하자면은 봉사가 될 수도 있고, 공부로 말하자면 공부를 안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좀 시나리오로 본다면은 자식이 9와 2로 인해 가지고 공부를 안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는 6과 2로 보면은 6과 2로 보면은 아버지가 공부 안 하는 아들한테 뭐 예뻐서 돈을 줄 리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자지간에 쌈이 나고 9, 6으로, 그리고 6과 4로 결과적으로는 아버지가 목매달아 자살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요.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한다는 건, 제가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이 현공풍수를 공부하신 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자꾸 그 유추 해석하는 그 훈련을 기르면은 더 멋진, 더 정확한 이런 감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요. 사례 5번요. 사례 5번은 사문의 임자병양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9하고 6이 문제가 되겠죠. 사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9하고 6으로 해서 창살하니까 총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죠. 강소성 부령연의 동네 이름인 모양입니다. 항자가 들어갔으니까요. 거기에 고씨의 조묘 묘네요. 송궁에는 높은 그 조보가 있고, 조보란 건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보루대가 있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평지다. 자손이 여러 명이 창살로 죽었으며, 또 살아있는 사람은
폐결핵이죠. 폐결핵이 걸렸다. 그 이유는 뭐냐? 송궁에 고루가 있는데 사문에 산성부가 돼 있어서 혈사가 된다. 피를 흘리면서 죽는다 이거죠. 그런데 피를 흘리면서 죽는데 이것은 질병사고가 아니고 아까 창살이라고 나왔었죠. 그러니까 금속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근데 그건 총기 사고로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6이라는 건 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6이 만났기 때문에 그냥 구자는 색으로 말하자면 구자는 적색으로 봐야 되죠. 자색도 되지만 구자는 본래 화기 때문에 적색입니다. 그런데 적색에서 우리 신체로 말하자면은 이 심장도 되지만은 피도 됩니다. 그런데 피를 흘리는데 육이 금이기 때문에 금속에 의해서 피를 흘리는 사고가 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명이 창살로 죽었다. 그러니까 요때가 뭐 중국의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고 또 그러니까 국민당하고 공산당 싸우는 시기고 그리고 또 일본하고도 전쟁 중이었던 시기죠. 그래서 이런 크게 불상사가 이런 것은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국군까지 추가해서 이렇게 참고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볼까요? 편자주요. 실내 3번과 동일한 조건인데 이번 예에서는 총기 사고와 폐결핵이다 이거죠. 그런데 총은 6자도 되고 7자도 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9자는 우리가 먹는 약 있죠. 약도 9자인데 약도 9자가 됩니다. 약도. 그런데 여기에서는 9자는 화약이 되죠. 그러니까 금속의 화약이라고 두 개를 조합하면은 뭐 총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폐는 7자죠. 7자지만은 6자도 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총기 사고와 이 폐병 이 두 가지 안 좋은 것이 발생됐죠. 그 다음에 창살은 이유는 이 9화 6 오고 있는데 6금이나 7금이 9화를 만나면 화극금으로 상극을 받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을 해요. 근데 화재가 발생한 것은 9하고 7이 화재 발생률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선천으로 봤을 때는 2나 7이 27화로에서 7이 금이면서 화가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금속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97도 되고 69도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6과 금이 화재 발생도 되는데 7과 금보다는 좀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요. 그런데 여기에서 화재가 되기도 하고 총을 맞아 죽는 것에 대한 구분은 해당 방이 산수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이게 그 쉬운 일은 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양택이 아니고 음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그 경험에 그동안 감정 경험에 따르면은 아주 대흉의 경우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길한 경우도 또 대흉의 경우도 대개는 양택보다는 음택으로 인해서 그 발생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여러 명이 죽었고 또 폐결핵이 걸렸다면 좀 낫죠. 또 죽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풍수 이해의 조건으로
우리 동양의 운명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주팔자 영향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풍수가 만능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주팔자도 만능이 아니고 그런 풍수와 타고난 운명 이 두 가지가 또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진 또 전부도 아닙니다요. 본인의 노력이나 주변의 환경, 방금 전에 말씀드린 구군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요. 그런데 인간의 운명은 이미 타고난 그러니까 그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사주팔자이죠. 그것을 갖다가 이 천이란 건 시간이죠. 시간에 따른 명이다 이거죠. 그리고 풍수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변해가는 운에 따라서요. 일운에도 구운까지 있죠. 현공풍수 경우는요. 그래서 그건 지운이죠. 운이란 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풍수적 상황에 따라 운과 명에 따른 기lum화복이 정해진다. 그런데 이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의 묘를 감정한다고 하더라도 살고 있는 양택도 같이 병행해서 해주면은 더 정확한 이 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음택, 양택 이외에도 뭐 사주팔자랄지 또는 뭐 관상이랄지 이런 걸 더 곁들여서 감정을 하면은 더 정확한 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여기 음택 하나만 보고 감정을 하다 보면은 확률이 좀 떨어지죠. 확률이 떨어지다 보면 우리가 풍수지리로만 이렇게 감정을 했을 경우 여기에서 음택만 만약 감정을 했을 경우는 간혹 그 공부에 대한 풍수지를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풍수지리가들이 이런 점 때문에 무기력한 점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종합적인 감정을 해주는 것이 더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요. 다음에요. 이번에는 또 양택이네요. 이것도 강소성이고요. 성자가 틀렸네요. 강성성이고 손씨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송국만 고지이고 나머지는 모두 평지이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거기에 구자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가황에 보면요. 본부인은 액사를 했고 이번에는 부인이 액사를 했네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첩이라고 봐야겠네요. 첩은 음분하였다 이렇게 되네요. 송궁의 고루가 산성구가 되어 자액 음란이 된다. 이렇게 유훈성 선생이 이유를 썼습니다. 이번에요. 방금 전에는 남편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부인이 죽은 사례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죽었다고 남편이 죽는가 부인이 죽는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현공으로만 보자면 말하자면 운반이 2죠. 사는 원단반이죠. 방금 전에는 6과 4로 해가지고 남편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2자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부인이 죽을 수도 있죠. 그리고 원단반 4 원단반이라는 건 낙서를 말하죠. 사의 연월자백이 또 여기에 연자백이나 월자백이 있죠. 여기에 또 사가 합세해서 지금 이 원단반 이 사자는 비중을 조금 비교적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죽었던 시기 연이나 월이 사가 합세해서 목국토로 상극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합니다.
그 자백 유년법이라고 그러죠. 유년법에서는 우리 현공풍수에서는 연월을 위주로 봅니다. 예, 일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중이 연월에 비해서 좀 적다고 이렇게 봅니다요. 다음에요. 또 일처가 음분했다고 했다는 결과는 향궁 좌우의 궁 9개 숫자 중에 8개가 음수로 되어 있다. 이걸 갖다가 음신이 만지는다고 그러죠.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성궁을 위주로 본다고 썼죠. 용신산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에 구가 또 이가 원단반 사도 음이죠. 그런데 지금 좌향이 임자병향인데 향궁을 보면 향궁의 2, 4, 7 이렇게가 이렇게 두 궁을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 향궁은 기본적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송궁이 용신이 해당되는 궁이니까 중요하고, 그리고 또 향궁은 향궁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향궁의 좌웅도 같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세 개의 궁을 빼면 세 개의 궁에 9개 숫자 중에 여기 육자 하나 빼놓고는 전부 다 음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음란한 기운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음신이 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송궁의 향성이 6이 남편이죠. 그런데 남편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구자와 이자, 사자 이것이 음기에 전부 다 쌓여 있죠. 그래서 음으로 많이 돼 있는데 남자의 경우에는 음기에 눌려가지고 말하자면 아마 남편의 정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송궁의 운반이로 인해 가지고 얘가 부인이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부인이 또 한 부인 하나가 성적 욕망 때문에 말하자면 도망을 갔을 것이다 이거죠. 그렇게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궁의 8과 7은 지금 사문인데 8과 7이니까 생환기가 아니죠. 그런데 8은 소남이고 7은 소녀죠. 그래서 7과 8의 조합은 좋든 나쁘든 그 감흥 속도가 아주 빠른 숫자입니다. 그 감흥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용신산의 흉상인 경우에는 또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불합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7과 8이 안 좋게 해석했을 때는 말하자면 소남과 소녀가 불륜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8운이죠. 8운의 8자는 왕기고 8운의 7자는 택이죠. 이랬을 경우는 비록 이 7자가 택이지만 8을 만났을 때는 좋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8자 있는 곳에 물이 많다든가 그랬을 때는 그 어떤 재산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부를 빨리 이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요. 근데 다만 여기에서는 지금 사문이기 때문에 이 8과 7 자체가 어떤 불륜이 갑자기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요. 다음에요. 다음에는 음택인데 사문의 계자 정향이고 하악계고 그래서 쌍성 해양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문제는 건궁에
높은 땅으로 되어 있네요. 나머지는 평지니까 특별히 볼 거 없고요. 그래서 지금 건궁을 위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처가 병모에 따라 죽었네요. 그리고 아들 하나는 일기. 여기서 일기랑 일본 비행기입니다. 이제 일본 오고 그 전쟁 중이었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불타 죽었고, 또 자녀 3명은 애군이 되었다. 아주 흉한 일이 생겼네요. 이 후손들한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는 간방의 고산 때문으로 인해서 자액도 생기고, 비행기로 인해 가지고 불타 죽고, 또 목질이다. 이 3가지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된 숫자로 이런 자핵, 또 비행기에서 불타 죽고, 목질, 눈에 질병이 생겼는데 실질적으로는 목활이니까 결국에는 눈 하나를 잃어버려 애군이 됐다고 그러네요. 건궁의 향성은 6입니다. 6인데 이때 지금 제가 이렇게 사선을 이렇게 그어놨죠. 이 건궁이 6인데 또 이 산성이든 향성이든 이게 6자가 오면은 이것이 복음이 되죠. 복음. 그러니까 쌍성 해양 경우에는 항상 이 한 군데가 단궁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음이 됐을 경우 그 해당 방향에 산이 없고 툭 트여버렸을 경우에 했을 때는 무난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고지가 있으므로 단궁복음으로 인한 흉화가 생긴다. 그런데 사문의 구자이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구자죠. 구자죠. 구자인데 이 구자부터 해석해서요. 구는 하늘로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되니까 하늘에 떠 있는 것은 비행기죠. 비행기도 되면서 불타 죽었다니까 구자는 오행으로 화죠. 화기 때문에 비행기도 되고 화재도 되고 그러죠. 그리고 또 오장육부로움은 심장도 되고 얼굴에서는 구자는 눈에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는 눈이죠. 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은 애꾼인이 된다고 했는데 9와 6은 또 화극금을 하기 때문에 이 지금 6자도 사문에 3, 4, 5가 아니기 때문에 9, 6을 안 좋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액은 6자와 4자 아까 지난번에 몇 번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9, 6, 4 이걸 안 좋게 해석하는데 용신산이 있기 때문이고 또 사문에 9, 6이라는 숫자가 좋지 않고 또 더욱이 이 건궁 자체가 단궁복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아주 많이 생겼네요. 그런데 아마 여기서도 이제 음택인데 여기에 있는 이 산이 이 정도로 흉한 일이 많이 생겼다면은 이 산이 좀 가깝고 높고 또 한 가지는 험하게 이렇게 생기지 않았냐 이렇게 추측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들이 작사했다고 9하고 6 때문에 그랬는데 이 자체가 화극금이죠. 화극금. 화극금. 이게 잘못 썼네요. 96하고 97이 있는데 화극금을 하는 것은 화재뿐만 아니라 신체상의 화상을 입거나 그 심하면 화상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요. 그리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9, 6보다도 9, 7이 더 강하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목할 애꾼이 된 사고는 9하고 6인데 여기에서 목질이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목질의 원인은 화생토인 9이나 9,5가 되고 9,6은 사고에 인한, 왜 그러냐면 6이 금이기 때문에요. 사고에 인한 그 눈병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생토는 9,2뿐만 아니라 9,5도 있죠. 그에 또 9,8도 화생토가 되죠. 그런데 팔자는 삼길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9,8에 대한 피하는 이 9,2나 9,5에 비해서 좀 약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8운이죠. 8운의 경우에 9,8은 아주 좋은 숫자죠. 9, 8의 관계가 오행으로는 화생토죠. 화생토인데 8운의 9자는 생기고 8운의 8자는 왕기이기 때문에 좋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9자를 아주 기쁨, 경사가 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8자는 부동산 부자. 그래서 9와 8은 아주 행복한 숫자.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운의 경우에는요.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